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하프타임 10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오늘 너무 가디건 색깔이 찰떡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우리 PD가 네. 지난주에 가디건 금요일 날인가 입고 왔더니 아 이런 게 좋은데요 하길래 그래서 오. 금요일은 넥타이를 풀고 네. 가디건을 입고 와보려고. 네, 오늘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생남이 확정됐습니다. 갑자기 네. 내 생각으로 왜 갑자기? 왜냐면 우리가 대본도 없는 질문을 저희가 하는 건데 네네.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신변님께서. 아. 그러니까 제가 내생남을 인정합니다. 아이고야. 네. 자 오늘은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잠시 후 3부에서 우리가 요새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SM 하이브 네. 사태. 요거. 예, 발라드 가수로서 이 사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사실 엠보트라는 기획사가 있어요. 거미 whi성 빅마마를 배출했던 그 네네네. 회사 출신의 가수예요, 제가. 아. 그런데 이제 엠보트 식구들이 3년 만에 처음 모였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어제. 네네네. 근데 거기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SM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일했던 이제 또 직원분이다 보니까 여기 또 SM 하이브의 핫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거 하나는 공통인 것 같아요. 안 좋을 때는 너무 끈끈합니다. 누구든. 근데 이게 잘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카카오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제 조심히 해보더라고요. 네. 모르죠. 아직도 카카오가 아직 이제 본 게임 이제야 사실은 본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따가 이제 경제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가 선수를 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카카오가 바꿔 레이스 할 건지 네. 홀 여기서 끝 이렇게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카카오가 바꿔 레이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는 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주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저는 어제 네.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거 방송용 하나 뭐 없습니까? 방송용으로. 방송용인지 아닌지 제가 그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하는 거 김종민 씨와 또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가수였 코요태 김종민 씨. 아니. 김종민 있잖아요. 이번에 이수만 씨랑 같이 등장해서 김종민 아닌가? 그 가수 김민종. 김민종. SM 이사 더 블루의 김민종. 이 김민종 씨와 또 관련된 재밌는 이슈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은 네. 이수만 총괄 PD, 네. 이수만 총괄 쪽 이 얘기죠. 네, 본인이 굉장히 김민종 씨가 너무 이수만 씨를 좋아해가지고 홧김에 이제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죠. 예, 그거를 근데 본인만 기억을 못한다. 그래 그때 술을 많이 먹고 보냈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부끄러움은 그게. 이제 직원들 몫이었다. 네. 그랬구나.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또 문제가 됐었죠. 뭐 무작정 감싸냐. 근데 그걸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전 직원에게 또? 이메일로. 그때 무슨 SM CNC에서 워크숍을 가서 같이 이제 술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네. 갑자기 글이 터지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 가지고 기억을 못. 본인은 기억을 못 네. 한다. 본인이 기억을 못 한다는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그만큼 의심스러운데. 끈끈하다. 그렇군요. 네, 저 알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전화를 듣고 네네. 그래도 그냥 한 줄로 이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당의 가치가 다수 국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없는 국익을 운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예. 네. 뭐 물론 정당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일관된 당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 세상에 항상 맞는 거는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멈춘 시계는 딱 2번 맞기는 합니다. 하루에 네. 2번은 맞죠. 네. 시계가 딱 멈춰 있으면. 네. 어느 특정 시점에 의견이 그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소위 거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소위 검찰 기관 개혁, 권력 기관 개혁이라고 해서 국정원도 개혁하고 기무사도 개혁하고 검경 수사권도 나누고 하는 개혁이 지난 정권에 쭉 있어 왔죠. 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등 즉 정치학적으로 보면 합법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합법적 폭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힘을 빼는 쪽으로 쭉 꾸준히 이쪽으로 왔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어제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네. 군 정보기관을 다 통합을 하고 힘을 더 준다든지 네. 또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넘기기로 했는데 방첩수사팀 수사단인가 만들어가지고 경찰, 검찰 다 불러다가 국정원에서 계속해서 대공수사를 하도록 지금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가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다시 힘을 세게 갖는다든지 네. 검찰이 시행령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든지 즉 합법적 폭력기관의 힘이 오히려 더 세지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과거에 민주화가 또 권력기관 개혁이 쭉 진행되던 시점에 했던 판단, 즉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도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현재 시점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건가? 네. 국민에 대해서는 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맞죠. 어쩌다 시간이 2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네. 고장난 시계잖아요. 네, 고장난 국민은 시계. 고장난 시계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네. 정확해도 힘들 판에 네, 고장난 시계를 원하진 않는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네네 맞습니다. 북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부활했다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지난 6년간은 포괄적으로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은 전부 다 우리의 적이다. 맞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북한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적 개념을 주적 개념을 네. 좀 뭉뚱그려 놨던 거죠. 근데 북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현실에서 바뀌느냐? 현실에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다만 북측과 우리 측과의 그 말하자면 이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평화의 기조가 예. 점점 더 사라질 것만 같은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말폭탄이 이유가? 네. 말폭탄이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 거세지잖아요. 네. 그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해서 말이 거세지면 현장에 있는 실제로 적과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군부대에서는 네.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합리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잘못하면 네. 대통령한테 혼날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국방부 장관한테 혼날 수도 있겠구나. 네. 일단 가장 세게 자기가 가진 옵션 중에서 경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밀어서 배를 그냥 서해안에서는 보통 그러거든요. 네. 밀어서 배를 그냥 올려요. 그쪽 북한 어선이 넘어오면 네. 그게 아니라 일단 사격부터 해. 그래야 내가 책임을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어. 이런 가장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전술 판단을 현장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군의 생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지전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네. 아니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상황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둘 다겠죠. 안 갔다 왔으니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니까? 생각이 그런 인간관계 들기도 하는데 아니 네. 그건 좀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주변에 국가 안보를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의 성향 또 대통령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옆에다 끌어모으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 윤석열 정부 1년 가까이 지내보면서 크게 바라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단 하나입니다. 네. 전쟁 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저는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소박한 마음. 그거 네. 하나만은 꼭 지켜주시기를. 예, 올해 7월 27일 그 정전 70주년입니다. 한국 전쟁 1953년에 전쟁이 70주년이군요.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민사회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를 조금 크게 해야 되겠다. 좀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사안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도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올해 네. 한반도를 꼽고 선정된 있어요. 오, 그 정도로 예. 잘 지내왔다 이거죠? 평화 기조로? 예, 그랬는데 네.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네. 가장 센 발언만, 센 대응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너무 안 그래도 고생이 많으신데 또 네. 긴장감이 올라가가지고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해봅니다. 피스. 네, 피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